다들 어디 가셨어요? 맞아, 애들이 왔다. 원래 우리 학부모님들이 좀 오셔서 같이 공부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애들이 수족구에, 뭐 감기에, 그래서 지금 못 오고 계십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이제 쭉 인간과 질문,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플라톤이 쓴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변론이라는 그런 책을 오늘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같이 좀 질문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전체 내용을 좀 파악해 볼게요. 이 이제 소크라테스의 변명은 세 가지 책으로 연결되어 있죠. 크리톤, 파이돈, 이제 이 소크라테스 변명인데, 이게 전부 다 이제 소크라테스의 탈출기, 또는 이제 뭐 죽음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플라톤이 이제 그 제자가 기록한 건데, 이걸 이제 이 소크라테스 사후에 빨리 기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옛날에는 녹음기도 없고, 그죠? 또 그 현장에서 뭐 이렇게 뭐 메모했다기보다는 자기 기억에 쫓아서 아마 이걸 기록한 것 같아요, 플라톤이. 그러면서 플라톤이 이제 쓴 기원전의 얘기인데, 이게 원래 변명 제목이 이제 아팔러지인데, 오팔러지가 영어로는 사과잖아요. 사과하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변명이라고 하는, 변론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도 이제 뜻하죠. 집필 시기는 이제 기원전 399년이고요. 소크라테스 재판과 판결 직후 상황을 바탕으로 비교적 이른 시기에 잊어먹을까봐 빨리 기록한 거죠. 여러분, 불교의 경전 있죠. 불교의 경전. 불교의 경전은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불교의 경전은 석가모니 사후 몇 년쯤에 쓰여졌을까요? 석가모니 사후. 예. 500년. 500년. 700년? 700년. 찍었어요. 네네. 네. 늦게 좀 됐을 것 같고, 얘가. 예, 맞아요. 그 제자들의 기록인데, 제자들이 많았잖아요. 그 이제 뭐 1대 제자, 2대 제자, 3대 제자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그 제자들이 이제 구전되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 석가모니와 대화한 이야기를 자기 나름대로 떠올려서 기록한 거예요. 한 300년 뒤래요. 300년? 예, 300년 좀 넘어서, 석가모니 사후 300년 넘어서, 그래서 자기 얘기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자기 얘기들이. 예, 여러분, 우리 조선을 무슨 나라 알아요? 조선을. 이시조선. 예, 이시조선을 사상적으로 무슨 나라라 그러죠? 유교. 예, 유교의 나라인데, 공자의 나라,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공자의 나라. 예. 근데 사실 공자의 나라가 아니고 맹자의 나라입니다. 예. 공자 사후 106년 뒤에 맹자가 일어나서 공자의 인사상을 구체화시켰죠. 그래서 맹자가 공자를 살린 거예요. 근데 이 맹자는 공자의 몇 대손이더라? 6대손. 6대손의 제자예요. 6대손의 제자. 그러니까 이제 그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은 바로 자기가 이제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바로 그 기록을 해서 바로, 기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텍스트의 범위는, 여기 보면, 3부작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사건을 둘러싼 플라톤의 대화편, 크리톤, 사람 이름입니다. 사형 집행 전에 탈옥을 논의했습니다. 크리톤이 탈출하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제자예요. 그리고 파이돈, 사형 집행 당일 영혼 불면과 논의. 이것도 이제 제자인데, 그래서 파이돈, 크리톤 전부 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인데, 제자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서 이제 책으로 만들어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크리톤은 여기 밑에 참고 보면은 소크라테스의 오랜 친구이자 부유한 아테네 시민이고요. 자, 그래서 이 크리톤이라는 뜻은 판단하다, 분별하다, 결정하다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기다리는 감옥에서 크리톤이 몰래 탈출 기회를 마련하고 권유했어요. 탈출하자. 그리고 그게 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가능했었고,
그리고 약간 그런 곳을 뭐 지금 현대처럼 막 묵인하는 저기 뭐 이렇게 뭐 다시 붙잡고 하는 게 아니라 묵인하는 그런 문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뭐 범법자라기보다 사상적으로 이제 오해를 받는 거니까.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법과 정의를 어기고 탈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핵심 주제 법, 정의, 개인의 양심 요 내용이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파이돈은 이제 앨리스 출신의 제자인데 소크라테스 마지막 순간에 사형 집행을 지켜본 증인입니다. 증인이고 이름의 뜻은 밝은, 빛나는 이런 뜻인데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기 전에 제자들과 영혼 불면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게 됩니다. 그것을 기록했죠. 사실 대단하죠. 죽기 사형수가 영혼 불멸 토론을 하고 그랬던 거예요. 자, 그래서 크리톤은 판단하는 자, 그 다음에 파이돈은 밝은 자. 그래서 작품에서 법과 정의, 이 앞에 양심을 다루는 것이고, 파이돈은 이제 영혼의 세계, 영혼 불멸을 증언하는 그런 이야기죠. 자,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제 고소를 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 역사적 배경으로 좀 볼게요. 자, 아테네는 펠로폰네소스라는 전쟁이 있었죠. 기원전 431년부터 404년. 이때 집니다. 그리고 그 지고 나서 이제 가두정은 뭐냐면 우리처럼 치면 이제 독재 정권인 거예요. 여기 30인 참주가 뭐냐? 30명이 이 아테네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 참주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참주라고 하는 것은 폭군이라는 뜻이에요. 폭군. 예. 폭군이 이제 이 아테네를 다스리게 된 거예요. 전쟁 후에 혼란스러울 때. 그리고 다시 민주정을 다시 복구시킵니다. 그리고 사회가 극도로 정치적으로 혼란해진 그런 시기예요. 근데 이때 이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희생양이 필요한 거예요. 희생양이 왜 로마 이제 예수님도 사실은 이제 어수선할 때의 희생양이었던 거죠. 희생양이 필요한 거예요. 그 희생양이 누구냐? 바로 소크라테스가 된 거예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왜 희생양이 됐냐면 이 당시에 소피스트라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교사들인데 유료 교사들이에요. 뭐 과외 선생님 이렇게 유료 교사들인데 이 사람 수사학 상대주의가 아주 성행하던 시대에 아리스토파네스의 풍자극 이 사람이 희곡 작가인데 이 아리스토파네스라는 사람이 구름이라는 희곡을 써서 극을 올려요. 근데 거기에 누가 나오느냐? 거기에 소크라테스가 나와요. 이 구름은 뭐냐면 이 소크라테스가 하늘의 사상 개병가를 희화해서 계속 모험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소크라테스가 변론할 때 자기를 비난하는 두 세대가 있는데 하나의 현세 정치 세대들 구비난자들. 이 구비난자의 대표가 바로 아리스토파네스의 그 구름이라고 하는 그 추정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밑에 보면 여기 이제 스트레이프 사이데스라는 노인이 빚이 많이 져요. 고민하다가 아들 피데스를 소크라테스가 운영하는 사고학당, 즉 싱커리라고 하는 곳인데 생각하는 학교예요. 그 우리를 지금 뭐냐면 철학학교. 이 학교에 보내요. 그래서 학당에서는 정의로운 논변과 부정의 논변을 막 다투는 거예요. 정의와 그의 상대적인 부정. 그런데 결국 정의로운 게 이기지 않고 부정의 논변이 이겨요. 그래서 옳지 않는 말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들 피데스는 이런 궤변을 배워서 아버지를 논리로 꺾고 아버지도 죽여 폭력을 행하고 아버지를 때리는 폐륜까지 저질러요. 이런 연극을 아리스토파네스가 써서 올리는 거예요. 그럼 그 표적이 누구겠어요? 얘가 어디 가서 폐륜을 저질러요? 어디 가서 배워갖고? 소크라테스의 학교 가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에게 가면은 사학을 배우는 거다. 나쁜 것을 배우는 거다. 이런 풍토가 막 이제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구름이 왜 이제 구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잘 잡히지 않잖아요.
그냥 잡히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잡듯이 그렇게 소크라테스에게 가서 젊은이들이 다 사상을 다 베리더라. 그러면서 소크라테스가 적대자가 된 거예요. 예, 왜 그랬냐? 여러분 여기 이 전부 다 그거 이게 우리가 보면 여러분 뭐 저는 이제 목사니까 이제 뭐 신학적인 것도 좀 뭐 배경도 알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죽음에 이른 결정적 이유가 뭘까요? 그 종교적 신념 뭐 이 믿음 때문일까요? 뭐 신성모독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정적인 게 예수님이 그들이 가지고 오는 그 기득권이 가지고 있는 돈줄을 이렇게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옛날에 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성전 문화의 성전에서 성전세를 받아요. 네. 성전세를 받는데 그 성전세를 얘네들이 착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제사를 지내려면 뭐 그 당시 이제 디아스포라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막 와서 이제 성전에 모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왔는데 뭐 비둘기나 양이나 이런 걸 다 이렇게 흠이 나면 안 받아줘요. 그래서 성전 앞에 그걸 파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 이권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갖고 예수님이 속된 말 열받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전을 다 딜러엎어요.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뭐예요? 아, 쟤 그대로 뒀다가 우리 돈줄이 막히겠구나. 똑같아요. 소크라테스도 에피파네스, 즉, 이 당시에 그 소피스트들, 원래 소피아가 이제 이 지혜를 사랑하는 이제 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완전히 뭐랄까, 이렇게 변질된 거예요. 응?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가르친다고 하면서 돈 받고 하니까, 근데 소크라테스는 돈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쟤 때문에 자기들이 위기에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자기들이 기득권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몰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타켓이 된 거야, 타켓이. 자, 그래서 이제 구름이란 줄거리도 그렇고, 그래서 구름은 밑에 정리 보면 소피스트와 새로운 철학 교육을 풍자한 희곡으로 궤변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 궤변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만들었다 이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궤변을 만들어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 질서를 혼란을 빠뜨린다는 경고를 담은 작품이 바로 구름이에요, 구름. 이런 식으로 소크라테스를 점점점 이제 몰아가는 거예요. 이 당시 재판 제도는 5페이지 보겠습니다. 시민 배심원이 약 501명이 합니다. 자, 근데 500명이면 500명이지 501명은 뭘까요? 왜 홀수일까요? 이게 똑같이 나오면 그쵸. 결정을 해야 돼. 예, 이게 이제 무죄든지 유죄든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홀수로 해요, 홀수. 근데 결국 유죄 판결이 나요. 아주 작은 수로. 자, 그래서 다수결로 유죄, 무죄를 이어 형량의 결정을 기각하고 각각 표결하는데, 자, 고소 내용이 있습니다. 고소인 메레토스입니다. 명목상 원고예요, 원고. 메레토스. 그리고 여기 아니토스, 그 다음에 리콘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마 뒤에 아까 소피스트들의 그 무리들을 백그라운드로 해갖고 이제 고소한 거예요. 혐의. 도시가 봉인한 신들을 믿지 않는다. 그 당시에 이제 이 그리스 그 아테네의 공식 신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테나, 제우스, 아폴론, 데메테르, 디오니소스. 그러니까 이 신들을, 이 공인된 신을 믿고 숭상해야 되는데, 소크라테스 얘기하는 신이 아니었어, 사실은. 내면의 목소리거든요, 소크라테스는.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는다는데, 이거를 이제 얘네들은 전부 다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신으로. 그래서 이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신적 존재를 믿었다 이거예요. 이게 뭐야? 다이모니온인데, 이 다이모니의 뜻이 뭐냐면, 내면의 소리예요, 내면의 소리.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분별력. 응? 누가 무슨 말을 했을 때, 근데 이제 이 모든 내면의 소리는 이런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내면의 소리는 뭐냐면, 이 당시가 너무 타락해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그다음에 개병가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사람들마다 서로 얘기하는 것이 뭐 상식이나 정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불을 얘기하니까
다 뭐예요? 다 이 내면의 소리가 다 뭐겠어요? 안 돼. 하지 마. 비난.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가 그 당시에 살면서 하는 모든 소리가 이 다이모니온의 내면의 소리가 뭐예요? 금지야. 금지. 금지 얘기만 계속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기득권들이 저 뭐 하는 것마다 뭐 토달고 하는 것마다 비판하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다른 신이 있구나. 제가 악신을 섬기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예요? 성령이 있는데 얘가 악령에 들었구나. 그래서 두 번째 제가 뭐냐? 새로운 신을 네가 믿고 있구나. 공인된 신이 새로운 신을 믿고 있구나. 세 번째, 청년들을 타락시키는구나. 이거예요. 이 청년 타락시키는 이유는 뒤에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 이제 작품을 세부 줄거 첫 번째 서두는 구비난자들에 대한 반박을 합니다. 여러분, 구비난자가 누구였죠? 아까? 희곡 올린 사람. 예. 희곡 올려서, 희곡 올려서 이제 빚 때문에, 이 소크라테스 학교에서 폐륜 저지르는 그런 그 구비난자들에게 이제 반박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먼저 오래된 소문을 문제 삼습니다. 예. 자기 학교에서 배운 학생들이 폐륜이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은 그를 하늘과 땅 아래 탐구하고 약한 논증을 강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오해해왔고 그 결과 편견이 굳어졌다는 것.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논증하는데도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를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자기 안에 내면의 소리가 이제 거기 가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비판력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거거든요. 어떤 뭐랄까 전제가 있으면 그 전제에 가지고 정확한 근거가 있는지 반론이 뭔지 그래서 어떤 증명을 해내야 되는데 거기는 무조건 좋다고 옳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오해를 받았어요. 두 번째 뭐냐면 델포이 신탁이 있습니다. 이제 친구 카이레폰이라는 사람이 델포이 여사제한테 가서 델포이 여사제 파티아에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는데 이 델포이의 이 파티의 여사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크라테스보다 지혜로운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그 사제가 보기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소크라테스야.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이 말을 검증하기 위해서 자기도 이제 또 자기 내면의 소리가 그래. 내가 정말 지혜롭다고? 그럼 내가 한번 검증해봐야지. 하면서 우리말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정치가, 시인, 기술자를 찾아다니면서 엘렌코스를 합니다. 이 엘렌코스가 뭐냐? 반문, 반박, 논증, 검증으로 그들의 무지를 드러내요. 그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소크라테스가 도장 깨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 만나서 그 사람들이 멍청하고 그 사람들이 비판력이 없고 그 사람들이 날카롭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지혜롭지 않은 다 깨버리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뭐 만들었죠? 소크라테스 가는 곳마다 뭐 만들었어요? 적을 만들었죠. 가는 곳마다 맞죠? 소크라테스가 맞아요. 똑똑해요. 정의로워요. 청년들이 열광할 정도예요. 그러나 가는 곳마다 기득권들에게 뭐예요? 적이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저런 소리를 제가 이제 뭐 예수님밖에 모르니까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렇게 엄청난 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거 봐라. 그래?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다 이제 전반적으로 원수가 된 거죠. 근데 소크라테스가 왜 이 델포이 여사제 파티아가 지었다 그랬냐면 무지의 지입니다. 그 유명한 무지의 지. 네. 보석이 어머니 물 한 컵만 주세요. 제가 물 네. 무지의 지. 그러니까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내가 안다. 네. 그래서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말이 뭐예요? 그 유명한 너 자신을 알라 이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네. 공자도 합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서당 하면서 좀 공부 좀 하다 보니까 똑같아요. 공자도 그래요. 공자도 비슷한 얘기 이러면 내가 하루에 3 사람을 만나면 그 중에 내가
배울 사람이 있더라. 그거 뭐, 그 은유적으로. 자기가 똑똑하거나, 예. 나는 그렇게 내가 겸손한 표현이죠. 나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공자 쓸 자자가 선생이라는 뜻이라는 거랬죠. 그 공선생, 그 유명한 그 당시에 현자도 내가 세 사람을 만나면 여기에 나의 스승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7분인데 여기에 저의 스승이 2분이나 계세요. 그 인원수로 따지면, 그죠? 인원수로 따지면 그러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 우리가 그래요. 어디 가서든 저도 이제 요만한 잔지식들이 많잖아요. 뭐 책 보고 뭐 애들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요만한 잔지식이 많으니까 그거에 대해 누가 얘기를 하면 그 얘기하고 싶어서 막 입이 근질근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누가 이 틀린 말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나도 모르게 아 저거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해? 아는 사람 같으면은 얘기를 하죠. 그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그게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자기도 원래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물론 틀린 정보지만 그렇게 알고 막 열변했는데 누군가 와서 야 그게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맙기보다는 좀 나중에 조용히 얘기해줘도 되고 그랬는 건데 그죠? 우리 이제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좀 뭘 안다고 하면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얇은 지식이 시끄러운 거죠. 저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아주 얇고 이렇게 넓어갖고 그래서 뭐 할 말이 어디 가서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 목회자 그러면 왜 프레임이 갇혀 있잖아요. 네. 신학적인 것밖에 모르고 저는 그게 되게 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불교도 공부하고 이슬람 경전 공부하다가 이제 아내한테 혼났죠. 그래서 더 이상 공부하지 말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야 이슬람 다른 뭐 정교에 가서 보기다. 그러니까 막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게 떠들고 싶은 거죠. 막 얘기하고 싶은 거죠, 사실은. 근데 사실 이제 뭐 저도 이렇게 그 상담도 하고 이렇게 대화의 기술이라든지 이렇게 얘기해 보면 우리가 이런 카네기의 처세술인가 인생론 이런 거 보면은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이 많은 실수가 있대. 그래서 많이 듣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자꾸 타산지석으로 배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이제 자꾸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항상 그걸 조심해요. 사적인 자리에서 이런 데서 뭐 좀 아는 거 나온다고 막 얘기하려고 하는 순간 입을 닫아버리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무지의 지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이들이 이것 때문에 자존심을 상하게 된 거예요. 근데 청년들이 너무 멋있는 거야. 저 사람은 정직하게 아무 척 하지 않는구나. 어른 중에 정직하게 모르는 걸 모른다고 얘기하고 배우려고 얘기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뭐야 함께 우리와 대화가 가능하구나 소통이 가능하구나 이런 얘기를 해요. 며칠 전에 우리 딸이 저한테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문자가 아니라 어떤 화면을 하나 보냈어. 화면을 하나 보냈는데 그게 뭐냐면 목회자 자녀가 자기 흑역사를 아빠가 설교 시간에 예화로 들을 때 그때 그 표정을 저한테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의미지? 저도 간혹 가다가 써먹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제 경험한 게 그런 거니까 자꾸 이제 근데 우리 아내가 그래요. 제발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 말라고 애들. 좋은 얘기만 하고 내가 좋은 얘기만 하고 팔불출이잖아. 지 아들 지 식구 자랑하는 건데 이렇게 좀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해야지 목사님이 정직하다 그러지 않을 거냐 그랬더니 애들은 그게 정직과 무슨 상관이냐고. 애들은 상처받지. 그래서 가능한 안 하려고 하는데 이제 막 하다가 저기 애들 또 보이잖아요. 그러면 취소합니다. 다른 예를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젊은이들한테. 응? 그래서 청년들이 지켜보면 흉내를 내니까 소크라테스에게 청년을 타락시킨다. 예. 3가지 죄죠? 네. 예. 첫 번째 무슨 죄예요? 자, 예. 사람들이 저 소크라테스 제자가 되거나 그 학교에서 배우는 애들은 가정까지 타락시킨다.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 소크라테스가 지혜롭다는 것 때문에 그들을 무지를 드러내니까 적을 다 만들었죠. 대포의 신탁.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이 모른다를 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청년들을 타락시키는 거, 그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게 이제 죄가 돼서 이제 신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본편도는 메레토스의 신문과 혐오의 반박인데, 자, 소피스트와의 구분. 소피스트는 아까 뭐였죠? 돈 받고 애들 가르친다 그랬죠? 소크라테스는 가르침의 대가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스스로 무지를 자인하며 단지 문답을 통해 진리를 탐구한다고 선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청년들한테 가서 내가 돈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거예요. 왜? 나도 너한테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둘이 스승이고 둘이 제자가 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무슨 대가를 받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제 대화가라는 걸 통해서 상당히 그 교육이 되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육은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교육은 뭐죠? 대우기가 주입식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에듀케이션이라고 교육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에듀케이션, 그러니까 집어넣고 꺼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자꾸 집어넣는 것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애들이 뭐예요? 집어넣는 거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딸딸딸 외우는 거예요. 이게 주입식 교육이에요. 주입식 교육. 주입식이에요. 자, 이 동아시아는 다 이런 교육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반복해서 실천하느냐? 실천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애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면 다 까먹어요. 뭔 말, 뭐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교육이 시험을 위한 교육이에요. 등수 매기는 교육.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 소크라테스의 대화론과 비슷한 교육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하브루타라는 교육. 예, 들어보셨어요? 지난번에 말씀하셨어요. 했죠. 예. 하브루타가 뭐예요? 질문하다. 예, 질문.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이게 하브루타예요. 그러니까 서로 질문하고 답하고 그러면서 뭐야? 둘이 점점 지혜를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가 가능하냐? 이게 질문과 답을 통해서 뭐예요? 대화, 그죠? 토론.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우리 그 공방에 중등부 공방 이름 독수리인데 이제 4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이제 얘네들을 오자마자 제가 이제 책을 읽힌다 그랬잖아요. 책을 읽고 그 책에서 10문장을 끌어내라 그랬어요. 10문장을, 그래서 애들이 책을 읽을 때 연필을 들고 책을 읽어요. 이 최고의 독서 방법입니다. 그 읽으면서 애들이 자기에서 막 이렇게 써요. 쓰고 이제 그거를 3문장을 발표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중에 3문장 중에 최고는 뭐야? 그러면 애들이 어떤 걸 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질문을 해요. 왜 그게 너한테 감동이 됐니?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어떻게 생각하니? 이게 최고의 공부예요. 그럼 애들이 얘기하거든요. 아, 내가 이래서 선택했고, 옆에는 이게 왜 그렇다고 생각해? 그러면 자꾸 자기 안에서 생각하고 자꾸 꺼내는 거예요. 예. 자꾸 발표하는 거예요. 꺼내는 거예요. 사실 이런 공부가 최고의 공부죠. 그냥 애들한테 엄청나게 남고, 그 다음에 삶의 지표가 되고, 삶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 한 아이가 이런 얘기 했어요. 저도 지금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게. 애들이 읽은 책인데 제가 기억에 남는 거예요. 인생이란 마지막이란 없다. 얘가 이제 그 문구가 자기한테 기억에 남았대요. 그 자기도 생각해 보니까 이번에 테니스 대회 나가고 얘가 8강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올 때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보니까 다음에 또 대회가 있구나. 마지막이란 없구나. 항상 마지막이 없구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기억에 남는 거죠. 아, 인생은 마지막이라는 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삶으로 봤을 때, 야, 내가 어떤 위기를 당했어. 인생 끝이야. 끝은 없다. 또 언젠가, 또 내리막길이 있고, 언젠가 햇볕이 뜰 때가 있고, 그죠? 언젠가 그런 날이 있다라는 어떤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로 애들한테 다가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대화, 얼마나 청년들이 좋아하겠어요. 새로운 교육 방법이잖아요. 자, 그리고, 의도적인 이제 논박을 하는데, 만약 고의로 청년을 내가 타락시켰다면, 타락한 청년이 결국 자신에게 해를 끼칠 테니 합리적 배려를 하는 소크라테스 그럴 리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논리적인 건데 이런 거예요. 내가 청년들을 타락시킨다면 타락한 청년이 나에게도 뭐 영향을 미치겠냐? 미칠 거 아니냐? 근데 내가 그 짓을 왜 하냐?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책 내용에 나오는 거죠. 또 전문가의 논박이 나오는데
말을 잘 돌보는 사람은 소수 전문가이자 대중 전체는 아니다. 말을 잘 달리는 사람은 달리는 말을. 그렇다면 청년을 대중이 개선하고 대중이 청년을 개선하고 한 사람이 타락시킨다는 주장은 비상식적이다. 자, 이런 말. 이것도 논리인데 이것도 이제 상대화된 논리 이런 얘기예요. 여기 이 야생 말을 다스리는 사람은 소수다. 그리고 다수는 그런 재능이 없다. 이 소수는 뭐겠어요? 이 사람들은 이거를 전문적으로 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전문가들이죠. 이 전문가들이 했다. 그러면 요거를 한번 보자. 말을 잘 다스린다는 소수를 통해서 다수가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다수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자동차를 기술자들이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으면 우리가 다수가 그걸 구매해서 사잖아요. 그러면 그 기술자들의 혜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예요? 혜택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원리죠. 이게 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다수가 말을 잘하고 소수는 그 말에 대해서 부정적이냐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소수죠. 나 혼자서 어떻게 타락시킬 수 있냐? 어떻게 엉마로 만들 수 있냐? 논리적으로도 안 맞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소크라테스는 이제 논리적으로 그가 늘 했던 대로, 그죠? 늘 했던 대로 엘렌 코스로 반박, 논증, 검증하면서 하지만 사실은 뭐 감정적으로 이미 이 사람들은 출발하기 때문에 여러분. 논리가 안 통하는 게 뭐예요? 감정이에요. 감정은 절대 논리가 안 통합니다. 예. 찍힌 사람은 그렇죠. 예. 그리고 논리로 얘기하면 더 짜증나요. 그래, 니 잘났다.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자, 또 신성이라는 논박. 네가 다른 신을 믿고 있다 얘기했죠. 메레토스는 소크라테스가 신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동시에 영적 존재, 다이모니아를 믿는다고 고발했는데 소크라테스는 영적 존재를 믿으면 신적인 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그러니까 네가 신을 믿지 않으면서 네가 영적 존재를 믿네. 그러면 말이 되냐 그게? 신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또 영적 존재를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 이제 다이모니아는 사실 신이라기보다 자기의 뭐 내면의 소리, 통찰력, 사고력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오해한 거죠. 그리고 소크라테스 사명 또 시민적 자세가 나오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소크라테스가 얘기합니다. 죽음을 최악으로 단정하는 것이야말로 무지라고 비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논리. 자,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그러니까 무지지가 뭐죠? 내가 모르는 걸 내가 안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음 이후에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소크라테스 모르죠. 근데 그걸 안다고 얘기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이유가 끝인지 뭔지 모른다. 그러니까 죽음을 최악으로 단정하는 것은 뭐예요? 뭘 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도 무지라 이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신의 부름과 등에 붙은 사람 등에 붙은 등에인데 이 등에는 이제 겟플라이라고 해서 왜 웽웽거리는 벌레 있죠. 우리 막 귀찮게 하는 벌레. 저도 가끔 가다 보면은 사무실에 뭐 이게 제 앞에 뭐 저를 막 귀찮게 이렇게 등에라는 거 등에 겟플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테네를 깨우라는 신적 사명 때문에 공적 사적 안정을 포기하고 질문을 멈추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테네가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된다. 사람이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이고 돈밖에 모르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는 그 아테네를 깨우는 하나의 가플라이 벌레다 벌레. 사람들이 윙윙거려서 정신 차리게 한다 이거예요. 그죠? 자, 그런 거를 이제 은유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정치와 철학에 긴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적 정치에 깊게 관여하면 부정의에 타협할 수밖에 없으므로 스스로 멀리했음을 밝힙니다. 자기가 왜 정치에 안 들어갔냐? 정치에 들어가면 뭐 거기 이권이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권 있고 물권 있고 하다 보면 어떻게 자기가 타락하니까 자기는 뭐야? 그 깊숙이 안 들어갔을 뿐이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법정 태도, 눈물, 호소, 가족 동원 같은 관행을 거부했어요. 이제 뭐 법원에 가면은 막 살려달라고 울고 불고 막 하잖아요. 법정은 정당한 것을 판단하는 것이며 연민을 구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애원하고 탈출하고 안 한다 이거예요. 법정은 정확히 법으로 심판돼야 되고 이성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법법자 있죠, 법법자.
예.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법.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쵸, 물이 흘러가는. 어떻게 흘러가게? 예, 법이 원래 가던 곳으로. 그러니까 물을 거꾸로 흘리면 안 되고 순리대로. 예, 그래서 정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의자도 그렇죠? 예. 의자도 이게 양양자예요, 양이죠? 나자인데 이게 원래 양자가 이 양자가 대양할 때도 이 양을 쓰죠. 이 이제 희게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그 안에 색깔을 입히지 않는 거예요. 원래대로, 순리대로. 예. 그게 이제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여기 순리대로, 원래대로 하는 거지 거기다 감정을 집어넣고 돈을 쓰고 이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법정 태도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래도 억울하잖아요. 사실 뭐 소크라테스 뭔 잘못을 했길래. 그래서 제자들이 좀 돈 있는 제자들이 이제 제안을 합니다. 편결과 형량 제한, 형벌 논쟁인데 유죄 편결이 내립니다. 배심원 다수가 유죄를 선택해요. 소크라테스는 30표만 더 달랐어도 무죄였을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280대 221 정도로 추정합니다. 형벌 제한이 아이러니인데 검사는 사형을 제한합니다. 자, 이게 이제 원래 이 배심원이 이제 거의 500명일 때도 있고요. 1000명일 때도 있어요. 그리고 1500명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광장, 아고라, 뭐, 이제 아크로폴리스, 큰 광장에서 재판이 이루어져요. 우리처럼 뭐 이렇게 실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거대한 광장에서 뭐랄까, 우리 북한에서 하는 게 무슨 재판이에요? 인민재판. 인민재판처럼 그렇게 재판을 해요. 근데 재판이 두 개입니다. 첫째, 유죄냐 무죄냐 재판해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또 재판을 해요. 뭐냐? 형량을 재판해요. 예. 뭐 사형이냐, 뭐 무기징역이냐, 벌금형이냐 이렇게 재판을 해요. 첫 번째 이제 유죄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형량을 이제 이게 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크라테스가. 근데 거기서 배심원들이 염장을 지릅니다. 결국 사형이 돼요. 예. 그래서 제자들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아까 재판 어떻게 된다고요? 재판은 정의를 해야 되고 법대로 해야 되지 뭐 이렇게 뭐 부탁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래서 이 형벌 제한이 아이러니라 그랬는데 자, 검사는 사형을 제한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자, 프라이도리온이라고 했는데 또는 프리타네이온이라고 하는데 집정관의 집. 여러분 로마 군대의 지휘관 막사를 프라이토리온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여기서 검사 사형을 딱 제안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프리타네이온에서 초청받아갖고 훈장받고 성찬을 아주 축하를 표창을 훈장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내가. 내가 청년들을 깨우고 이 시대를 내가 깨우는데 나는 그렇게 받아야 될 사람이지 사형이 무슨 사형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안타깝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아이고 죽기로 작정을 했구나. 그죠? 뭐 우리 소크라테스 뭐 악법도 법이다 하고 그렇게 아주 법을 인정하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속 사정을 보면은 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구나. 계속 염장 지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자기는 공적 식사, 도시의 공적 영웅에 준 특권이에요. 그걸 내게 줘라. 나는 그런 상을 받을 사람이지 내가 무슨 사형이냐 하고 역제안합니다. 자신이 도시에 준 봉사를 역사하는 왜 자기는 돈 받지 않았거든. 돈 받지 않고 내 청년들을 깨우고 사람들을 지식을 깨우고 지혜롭게 했는데 나한테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제자들이 더 이상 안 되는지 벌금 30미나를 내겠다 그래요. 이 30미나는 그 당시 온 배심원 일당이었대요. 배심원들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 사람들이 다 귀족들인데 지금으로 제가 이거를 한번 계산해 보라 그랬더니 그 AI 2억 5천만 원 정도 된대요. 노동자 3,000일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제안했는데 이제 거부당했죠. 대중들이 반감을 더 키웠고 사형 확정 표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형은요 표가 더 벌어져요.
더 많이 벌어져. 얘라이 너 죽어라 이놈아 이렇게 해서 더 많이 벌어집니다. 자, 최후의 말을 합니다. 예언. 자신을 침묵시킨다고 철학적 성찰이 사라지지 않으며 더 많은 고발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예, 철학은 죽지 않는다. 사상은 죽지 않는다. 나를 죽여도 이 철학과 사상은 죽지 않는다는 거죠. 자, 다이모니온의 침묵. 평소 자기 내면의 소리가 평소 늘 하지마 금지했던 그 내면의 소리가 신탁이 오늘은 말리지 않았다. 이는 오늘 벌어진 일이 악이 아님을 시사한다. 자기 내면의 소리가 분별의 소리가 얘기하지 않는 거 보니까 이게 악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법대로 가는 것이 악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죽음의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첫째, 무의식의 깊은 잠과 같거나 하데스, 또 신이라는 뜻이 또 있고요. 죽은 자의 세계. 거기서 현자들과 대화가 가능하다고 선이라고 단어를 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뭐예요? 내가 죽음은 끝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뭔가 있을 거니까 죽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철학적 사유죠, 이것도. 자녀들에 대해 당부합니다. 아들들이 재물과 명예에만 마음을 두며 꾸짖어 달라는 당부로 마무리하는데 여러분 그 아시죠? 그 마지막에 소크라테스가 어느 집에 닭 한 마리 갖다 줘라는 말 모르세요? 닭. 소크라테스가 닭 한 마리 갚으라 그래요. 근데 그 닭이 왜냐면 독배를 마실 때 이게 되게 쓰대요. 근데 그거를 희석시키는 게 닭의 피라네요. 그래서 이제 죽을 때 이제 죽기 전에 그 닭을 한 마리 구해 와서 그걸 이제 뭐 섞어서 뭐 이렇게 먹게 되는. 그래서 이게 이게 다리부터 마비가 돼요. 이렇게 마비가 돼서 이제 점점 마비돼서 이제 심장이 마비가 되면 죽는 거죠. 서서히 죽는 그런 독배인데 닭을 이제 누구에게 빌렸나 봐요. 그래서 그 닭을 좀 갚아달라 이런 얘기도 있다고 그래요. 유명한 선언이 있습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인간에게 가치가 없다. 그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 자, 소크라테스 같이 이제 생각하는 소크라테스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핵심 인물이 나옵니다. 소크라테스, 메레토스, 이 사람 고발한 사람, 그리고 아니토스, 리콘 같이 고발한 사람이고, 카이레포는 친구입니다. 델포에 가서 괜히 신탁을 확인하는 바람에 소크라테스가 더 친구가 아주 소크라테스를 더 죽이는 역할을 해버렸죠. 좋은 일 한다고 했는데 플라톤, 크리톤, 아폴로도로스 형벌 제한 과정에서 벌금을 보증서는 등 소크라테스 곁을 지킨 인물들입니다. 자, 이 작품의 주제와 의미를 보면 철학의 소명과 시민적 양심, 개인의 안위, 인기, 다수의 기호보다 진리를 탐구하고 영혼을 배려를 우선하는 태도, 갓브라이 등이죠. 예. 그래서 날파리처럼 비유처럼 철학은 공동체를 깨우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함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철학 오늘날의 이 역할을 어디가 하는 걸까요? 뭐 물론 지식인들이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언론이 하는 거죠. 언론이. 예. 언론이 세상을 깨워야 되죠.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해서 좀 한계는 있지만 진정한 지혜, 무지의 자각, 나는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성찰이 오만, 독단, 헛지식, 경계하고 타자와의 대화, 엘렌코스를 촉발한다. 정치와 철학의 긴장, 다수결이 항상 진리를 보증하지 않으며, 그죠? 다수결로 죽었잖아요. 근데 그게 진리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진리를 보증하지 않으며 법정 정치는 장은 수사하게 좌우되기 쉽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말로써, 궤변으로서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거죠. 철학은 그 사이에 양심의 버팀목이 자임해야 된다. 신, 경건, 합리성의 관계. 소크라테스는 무신론자가 아니라 다이모니온을 통해, 내면의 소리를 통해 신적 명령과 양심의 목소리를 말한다. 경건은 맹신이 아니라 이성적 성찰과 결을 같이 해야 된다. 이게 사실 오늘날의 그 종교인, 특히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생각인데, 모든 종교인이 가져야 될 생각인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스럽다고 하는 거, 거룩이죠. 성스럽다고 하는 거, 여기는 뭐가 같이 들어가야 되냐면, 상식과 성찰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이게 뭐 하늘의 뜻이야. 그거는 뭐 무당 잡히는 거와 똑같은 거죠. 맹목적이면. 그래서 항상 성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신문지상에서 또는 뭐 텔레비전에서 무지성, 몰지각,
맹목으로 이야기하는 종교 지도자를 보면 화딱지가 나죠. 아, 괜히 목사 됐나? 그래도 어떻게, 그래도, 생각하고, 사고하고, 사유하고 하는 그런 또 목회자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종교에 쭉 들어가다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종교 사회주의라고 하는 학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종교 안에 들어가면 나를 못 보잖아요. 그 종교 밖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 내가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 밖에서 세상 사람의 눈으로 교회를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 그러면 그럴 때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을 보는 거예요. 그 기준을. 뭐 구원, 믿음 뭐 이런 거 다 빼고 상식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해. 그 기준으로 교회가 사실은 운영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 저희 교회는 항상 그렇게 뭐 아이들도 와서 얼마든지 뭐 믿드나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이 안에 와서 공부하고 또 어르신들도 섬기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해줬으니까 교회 나와서 이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을 하는 것. 그게 이제 상식인 거예요. 상식. 그래서 사실 항상 이 우리도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특히 종교인들도 신앙인들도 성찰이 항상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그 죽음에 대한 철학적 자세. 죽음을 최악으로 전제하는 것이 무지다 이거예요. 예. 죽음이 끝이라고 하는 게 무지라 이거예요. 죽음이 잠이거나 지혜자들과의 대화의 장이라는 선일 수 있다는 이성적 담대함을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가 끝나는 것이고 종말이고 뭐 최악이 아니고 누군가 얘기하잖아요. 죽음도 삶의 하나의 연장선이라고. 그죠? 그렇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한눈에 보는 핵심 문구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모르는 것을 안다. 모른다는 걸 아는 무죄지죠. 나는 신이 이 도시에 붙여둔 등에 신이 이 도시의 이를 성찰하게 하는 사람이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인간에게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5분밖에 안 남았지만 한번 같이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나는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자각을 통해 철학적 사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무지의지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예시답안을 써놨습니다. 무지를 인정한다는 것은 전문가나 권위자 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비판적 사고를 유지하는 태도입니다. 오늘날에는 정보가 넘쳐나기 때문에 내가 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크라테스처럼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현대사회 무지의지를 실천하는 방법. 그죠? 그래서 항상 이런 거, 누가 얘기했다고 해서, 누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뭐 텔레비전에서 얘기했다고 해서 뭐 권위에 의지했다고 해서 뭐 연구했다고 해서 그걸 다 믿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어디는 커피를 마시면 좋다 그러고 어디는 커피를 마시면 안 좋다 그러고, 그죠? 그러고 보면 이렇게 뭐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누구는 뭐 달리기를 하면 좋다 그러고 누구는 또 안 좋다 그러고, 이 모양도 있고 저 모양도 있구나. 그래서 내가 나한테 맞는, 나에게 수용되는 그런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아테네의 말에 붙은 가드프리라고 비유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드플라이 역할을 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죠? 언론인, 사회운동가, 뭐 내부 고발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죠. 자, 마지막 3번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아리스토파네스의 구름은 소크라테스를 소피스타 같은 개변가로 풍자했습니다. 풍자와 비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풍자가 사회에 주는 긍정적, 부정적 유효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풍자는 뭐냐? 이제 웃음을 통해서 이 사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처럼 이 사회를 비판하는 건데 어떨까요? 여러분 이제 풍자가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 그래요. 그죠? 개그맨들이 정치인을 풍자하고 그런 사회가 이렇게 뭐랄까, 대통령이 또 국회의원이 지도자가 자기 풍자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정치인 대통령 얘기하면서 혹시 내가 가장인데 내 자녀들이 나를 풍자하면 이놈의 폐륜화를 받나? 그렇게 혹시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집에도 저도 집 가정에도 엄마 아빠 흉내를 막 내면서 엄마
엄마, 제발 요런 거 하지 마. 그럼 그걸 갖다가 이놈의 자식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러면 독재자예요. 아, 내가 그랬냐? 아, 그랬구나. 이러면서 그게 자유롭게 해야지 그 가정도 건강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반영하냐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렇게 풍성하고 여유롭냐고 하는 것은 기득권이나 저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얼마나 많이 품을 수 있는가, 자녀들을 얼마나 많이 품고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예요. 우리 딸이 맨날 저한테 그래요. 나는 참 다행이야. 왜? 엄마를 닮았어. 아빠를 닮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래요. 그럼 이제 어떻게 이걸 심각하게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이놈 자식 봐라. 아니, 그러는데 너 속에 아빠의 피가 흐르는데 어따고 그딴 소리를 해? 어디서 대먹지 못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얘기하죠. 나도 참 다행이라 생각해. 근데 네가 내 머리를 닮았으면 훨씬 똑똑했을 텐데.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는 풍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회를 유익하게 하고 재밌게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깨우치고 회복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풍자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어차피 다 얘기할 거예요. 한 번씩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쭉 한 번씩 얘기해 볼까요? 네. 무슨 현상을 좀 유효 부드럽게 그렇게 그쵸, 윤활유 역할을 하죠. 그렇게 하는 거라고 거기 많이 되게 진지해지면 뭐 싸우잖아요. 근데 부드럽게 선 넘네 뭐 이러면서 막 가자는 거지. 이거보다 뭐야? 아, 그런 곳에 있네 이러면서 얼마나 이 사회를 소통이 되게 하는 거죠.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풍자요? 풍자에 우리 풍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인데요? 네. 하다가 들으면서 저는 약간 독재자에 가깝구나. 저희 아들이 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조금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저도 속으로 이거 좀 봐라요. 요런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지 내뱉지는 않았는데 나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풍자는 뭐 같은 생각이죠. 저는 유익하고 재미있고 유할 역할도 하고 잘 흘러가게 이렇게 도와주는 우리 자녀들도 우리한테 진짜 이렇게 진실로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죠? 안 해서 그렇지. 할 말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다 하긴 해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저 나름대로 참 많이 품고 이해한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다고 하는데 가끔씩 이제 애들이 아니면 이제 남편이 막 독재적인 그런 표현들을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나는 정말로 푸는 사람인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들고 이렇게 했었는데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우리 안에 사실 자존감과 자존심이 있어요. 네. 틀립니다. 자존심은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본성적 교만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존심은 컴플렉스에서 많이 나와요. 자존감은 뭔지 아세요? 자기가 당당하고 자기가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많다는 것은 애가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를 비하하지 않고 자기 안에서 얼마나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생각하고 담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존감이 센 애들은 어떤 농담도 다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배려하는데 자존심을 팍 내는 애들은 이게 상처받았을 때 막 그런 게 있어서 자존심과 자존감이 약간 틀립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리 저 끝에 남자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풍자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자유로움 속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풍자가 많은 곳은 자유의 영역이 풍성한 사회가 될 수 있는 사회이지 않나. 유럽 같은 경우는 표현의 자유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표현들을 그렇죠.
뭐 정치인이건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을 아주 자유롭게 풍자를 하고 하는데 독재국가일수록 또 정치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이 좀 닫혀 있는 국가나 사회일수록 풍자가 없고 풍자가 없다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가 많이 제한되는 그런 사회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풍자가 많은 사회가 좀 건강한 사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풍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넉넉하고 풍요로우면 되는데 사실 뭐 풍자를 더 단속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속으로 조용히 하지. 우리 독재 시대에도 막 그랬잖아요. 독재 시대 때도 뭐 그 왜 전두환 예 저할 때 이제 우리 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저희 대학 때 비유했거든요. 님은 갔습니다. 아, 백담사로 가셨습니다. 뭐 이러면서 우리들끼리 네. 우리끼리 막 그런 얘기를 얼마든지 막 하죠. 네. 또 저쪽 여자분부터 얘기해요. 그러니까 풍자는 이게 자유롭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유기적인 사상으로 해서 그쵸. 그 절대제라는 존중 그게 있었지 그 풍자한다는 자체를 허락을 한 예의가 없다라는 것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봐왔기 때문에 그 풍자에 대해서는 크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허락되지를 않았었지요. 너무 경직된 사회에서 살고 있는 거죠. 어른을 모셔야지 거기에 어른을 빗대어 다른 말 한다는 자체가 맞아. 안 됐던 거니까 네. 실제적으로. 맞아요. 그런 게 좀 조금 이렇게 조금씩 이제 이게 묻어지긴 했는데 아직도 좀 그런 게. 근데 우리가 또 그렇게 배워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예. 아빠를 예. 안 좋은 점은 있어도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빗대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치. 그게 아직까지 그게 있으니까. 네네.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도 많은 걸 배웠는데 풍자를 하기 앞서 이제 아까 교수님 말했듯이 자식이 저를 갖고 풍자를 하면은 받는 우리는 개인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렇지. 우리 개인이 그걸 성납하지 못하면서 용납하지 못한다거나 조금 더 이랬는데 그걸 이제 사회에서 이제 개개인이 모여서 하나의 사회가 되는데 그 개개인의 그런 감정이 사회에서는 나 개인은 그걸 이제 프리하게 수용하지 못하면서 사회에서 되는 풍자는 이렇게 좀 수용하라는 또는 풍자가 또 좋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도 조금 여기에서 말하는 오늘 배운 것 중에서도 말하는 소크라테스가 뭐 소수가 다수가 하는 것을 부정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해보면은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나 싶어요. 풍자가 물론 사회적으로는 좋긴 하고 여러 가지 좋은 뜻도 있는데 그걸 나한테 접목시키면은 과연 그게 수용이 될까? 또는 그 반대로 내가 풍자를 잘 이렇게 내 스스로에 대한 다른 사람들이 나하고 머물리면은 그럴 것 같은데 그걸 또 사회에다 무조건 접근해가고 나는 안 되지만 사회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좀 그렇고 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인문학을 하는 거, 이렇게 사유하는 거, 생각하는 거를 할 때 항상 남의 얘기만 하잖아요. 그럼 저는 항상 그래요. 저는 설교할 때도 그래요. 그래요. 이게 성경 말씀인데 이게 여러분에게는 어떤 관계가 있냐. 이게 없으면 도전이 안 되고 이게 없으면 실천이 안 되고 이게 없으면 기억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치인을 풍자하고 누굴 풍자 나는 풍자의 대상은 나도 될 수 있는데 그럼 내가 그 풍자에 대해서 내가 관용할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있는가 근데 그걸 또 연습해야죠. 이해하고 관용하고 저는 이제 뭐 목사이기도 하고 애들한테 선생님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애들이 이제 중학생들이니까 뭐 이제 물론 고등학생들은 또 점잖아서 또 안 그래요. 중학생들은 약간 놀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칠판에 글 쓸 때 온몸이 흔들려요. 그래서 내가 그러냐? 이 타이밍이 다 연결돼 있어서 그래. 그래서 난 온몸으로 공부하는 사람이야. 이래. 근데 그걸 가지고 너 나와. 부모님 모시고 와.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세상을 풍성하게 지혜롭게 그리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바라볼 때 세상은 조금 더 활발하게 의견이 개진되고 이 소크라테스를 죽이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정의와 공동체인데요. 플라톤의 국가인데 이것도 뭐 읽는 거보다 들으셔도 되고 요점 정리해 오셔도 됩니다. 네네네. 예.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라서 이렇게 구성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너무 설명을 들어주셔가지고